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 날짜를 말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골은 혈통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였고 왕이 되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이 시작됐고 반란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로 왕을 기억합니다. 여자라서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 날짜를 말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확히 죽었습니다. 반란이 시작된 지 열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처음부터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바꿔놓은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덕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선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 첨성대를 세운 왕, 지혜로운 예언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부 뒤집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왕이 된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말합니다. 성골 남성이 없어서 여왕이 즉위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골이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있었던 신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혈통이라고. 그런데 그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골은 혈통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학계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골이라는 개념은 진평왕이 직접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이었다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진종소리라고 부릅니다. 왕실을 신성한 혈통으로 재정리하려는 시도였다는 해석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 왕위는 다른 집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성골은 처음부터 있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진평왕이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만들어낸 서사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덕의 왕은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아버지 진평왕의 재위 기간과 기록들을 놓고 볼 때 선덕의 왕은 즉위 당시 이미 50대 전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50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젊은 여왕이 아니라 이미 늙고 병든 상태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여왕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위할 당시 선덕의 왕은 고령이고 병약한 상태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형편이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더 이상하게도 즉위한 그날 첫 번째 조치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국정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632년 덕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즉위하던 바로 그날 대신인 일제에게 국정 총괄을 명했습니다. 이걸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명한 왕이 능력 있는 신하에게 일을 맡긴 것이라고. 그런데 전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왕 즉위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국정 운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왕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즉위하기 불과 1년 전에 이미 반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찬 칠숙과 아찬 석품이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지만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여왕 즉위를 반대하는 세력이 이미 들끓고 있었다는 신호. 그러니까 선덕 여왕의 즉위는 이런 구도였습니다. 귀족들은 여왕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정을 장악했고 덕만은 왕좌를 얻는 대신 실권의 상당 부분을 내뒀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왕. 그것이 선덕 여왕 즉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덕만은 알았을 겁니다. 이 조건으로 왕이 되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그래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욕이었을까요? 아니면 달리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재위 16년째인 647년. 그리고 결국 반란이 터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담은 아닙니다. 교과서는 말합니다. 비담이 여왕을 몰아내려 했다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비담의 아내 도화선은 당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643년 선덕 여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때 당태종은 사신에게 말합니다. 신라의 여자가 왕이어서 이웃나라가 업신여기는 것이니 내가 종친 중에 한 명을 보내 왕을 삼겠다고. 여자가 왕이라서 나라가 위태롭다. 그리고 몇 년 뒤 똑같은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비담이 반란을 일으키며 내건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 당태종의 말이 신라 귀족의 반란 논리로 재활용된 겁니다.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덕만은 월성에 진을 쳤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반란이 시작된 지 열이틀째 되는 날 그녀는 죽습니다. 반란이 끝나기도 전에 왕이 먼저 죽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시리즈의 첫 문장을. 삼국유사는 이 여자를 지혜로운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당대의 기록은 그녀의 재위 기간을 위기의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로 왕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선덕여 왕은 진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여왕의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죽는 날짜를 스스로 말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예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의 교과서 넘어 한국사 이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여 주세요.